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데이브 알레드의 포텐셜입니다. 포텐 터지다 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때 포텐셜인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 및 스포츠팀과 일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스포츠 코치인 저자는 가장 뛰어난 코치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중등학교 3곳에서 교사로 일한 이력이 있으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코칭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강력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스포츠와 같이 승패를 가르고 경기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그를 잘 다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 역시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잘 대처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한계는 본인만이 정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8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과정에 집중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기술 퇴보와 수행 수준 저하를 유발한다고 불리는 압박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압박감을 잘 다루기 위한 원칙을 스포츠에 비유해서 이 책에서 저자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불안, 언어, 학습관리, 안목과 명시의 균형, 행동, 환경, 감각정지,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고하기 요소로 이루어진 포텐셜 원칙은 언어라는 요소가 기반이 되어 서로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리, 이론을 글로 쓰는 것,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나 쉬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 훈련이 압박감 속에서도 포텐셜 원칙을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요소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요소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압박감 속에서 느끼는 불안은 상태 불안이며 이는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불안 정도를 덜 느끼고 B라는 사람이 더 느끼면 그는 두 사람이 지각하는 불안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불안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와 B의 실패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불안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불안을 흥분으로 바꾸는 명령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인 명령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활짝 펴서 내리고 목을 길게 늘리며 턱을 가슴뼈와 일직선이 되도록 당기는 자세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세를 올곧게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불안,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명령 자세를 취하면 불안과 압박을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긴장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원칙의 기저에 깔려있는 언어의 힘은 잠재력을 펼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언어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태도 자체를 만들고 경험 지각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명령 자세처럼 길잡이 언어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요점을 명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집중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끝까지 봐 라는 언어를 길잡이 언어로 표현하면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에 있는 로고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긍정을 보여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길잡이 언어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식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코치나 교사, 강사 등 선수와 학생들의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고 합니다.
이때 가르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배우는 사람의 시선으로 학습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은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모들, 학교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 공감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코치를 하는 사람이 배움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학습자, 코치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잠재력을 터뜨리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목과 명시의 균형에서는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 목적지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엑셀을 어떻게 밟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방향 지시 등을 어떻게 켜고 이런 생각들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압박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계별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험 공부를 할 때 해당 과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우려는 것보다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토대로 공부하는 것,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부합되는 정보만 잘 추려서 집중하고 그에 수반되는 자잘한 정보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안목 명시의 균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캐런 프라이어의 동물 훈련의 바이블인 행동 형성 원칙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캐런 프라이어는 동물 행동 분야의 권위자로 1960년 실시한 돌고래 연구로 새로운 긍정 강화 훈련 방법을 개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동도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나온 캐런 프라이어의 10가지 원칙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점진적 접근법에 의해 조금씩 기준을 높이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훈련하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미리 계획하고 계획에 효과가 없으면 변경하라고 합니다.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도 당연히 훈련이며 이 역시 행동이 수반된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의 포텐셜 원칙을 제대로 우리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똑같이 연습하는 것 역시 행동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감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예측하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긋난 예측을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 어긋나는 경험을 많이 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저자는 감각 정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115에서 145bpm이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155bpm이 넘어서면 운동 기술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175bpm 이상이면 감각 정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 박동수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강해야 스트레스에도 강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고하라고 하는데요.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참 쉽지 않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과정을 믿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염두해 과정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T컵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압박감 아래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인 과정에 집중해 행동하는 것이 압박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한창 많이 들렸던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야기한 1만 시간의 법칙에서는 중요한 것이 의식적인 훈련,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량이 쇠퇴하기 마련인데요.
압박감을 이겨내고 잠재력을 보여주는 건 역시 이 책을 읽는다고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 내가 가진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스포츠라는 분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사는 일상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데이브 알레드의 포텐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